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는 현재 2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3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지원해 왔는데요. 내년부터 이 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해져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대전시 입장인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아이를 출산한 30대 이모 씨. 맞벌이 부부인 이 씨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전시에서 주는 월 30만 원 양육수당을 요긴하게 썼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커지고 시에서 지원도 커진 걸 보고 나도 되겠다, 휴직을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넉넉진 않아도 양육수당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하던 찰나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태어나 2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던 대전 양육수당이 당장 다음 달부터 월 15만 원으로 절반 삭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지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또 앞으로도 지금 있는 제도들도 확대가 되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둘째 아이에 대한 생각도 좀 다시 진지하게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예산을 반토막 내는 건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겁니다. 대전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을 818억 원에서 내년 430억 원으로 줄였는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재조정이 불가피했던 점 시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부모 급여와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되는 만큼 중복 성격이 있는 양육수당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대전시. 양육수당 등 대전형 복지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돌연 지원 금액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세종시가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속도를 냅니다. 시는 세계 최고 중입자 치료장치 제작과 치료 기술을 보유한 일본 업체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자금 제공, 사업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중입자 치료시설과 건강검진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설립 장소는 전문 기관 자문을 받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대전의 한 먹자 골목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상가 수십 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된 상인들은 보험을 통한 피해 배상도 어려운 처지여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번쩍이는 섬광이 일더니 강한 폭발과 함께 곳곳에 건물 잔해가 떨어집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밤 대전 오정동의 한 먹자골목 상점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폭발 사고가 있었던 식당의 벽돌 지붕은 엿가락처럼 구부러졌고 실내도 폭격을 맞은 듯 각종 물건이 서로 뒤엉겨 나뒹굴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지점의 바로 옆 건물 주점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외관 유리창은 모두 깨졌고 내부 난방기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던 손님들이 남긴 술병과 안주, 각종 장식도 사고 시각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대학 앞 88번 길 먹자골목에 즐거웠던 크리스마스가 한순간 악몽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50대 남성이 중화상을 입었고 1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과 주택 건물, 유리창, 세시 등은 물론 주차된 차들도 파손돼 지금까지 84명이 127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현장 감식과 피해 조사가 미뤄지면서 선뜻 복구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현장 검사를 뇌알이나 물이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치우들 못하지 그러고 어떻게 저걸 치울 수 있어? 이제 보상을 받든지 뭐. 식당 업주들이 들어놓은 화재 보험도 예상치 못한 피해의 무용지물입니다. 직접적인 화재가 아닌 폭발로 인한 피해여서 특약을 들어놓지 않은 한 배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옆집에 폭발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가 어제 손해사하고 다 왔다 갔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재민 임시거처와 피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날아간 골목, 상인들의 한숨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지난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60대 연구원이 숨졌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닌데요. 일단 사고에 시설도 국가 기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 화재조사 차량들이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1일 ADD 실험동 폭발 사고로 60대 연구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실험실 안에 있던 40kg 탄두 2개 가운데 1개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탄의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폭발하지 않은 다른 탄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탄두가 왜 폭발했는지 원인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에도 로켓 추진체 연료인 니트로메탄을 측정하다 폭발이 일어나 30대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잦은데 국가 기밀시설로 외부의 연구 내용이나 실험 상황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집 전체가 막 큰데 지인 난 거 마냥 이렇게 하더라고. 쿵쿵하는 진동은 그전이가 더 많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폭발로 인한 연기와 불꽃 때문에 수시로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 집은 그 연기 나는 거 폭발하는 거 다 보여. 막 우리 산이 바로 거기거든. 그런데 저기 하면 무서워. 경찰은 테러의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70대 3명이 숨진 세종시 목욕탕에 대한 6개월 전 안전검사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사고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기포 발생기 부분에 대한 확인은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목욕탕은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니어서 세종시의 정기 세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의 위탁 점검에서도 전기 공급 시설이 아닌 업장의 수전 설비만 점검 대상으로 문제가 된 기포 발생기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목욕탕이 다중이용 업소로 등록하려면 100명 이상의 찜질방을 갖춰야 하는 만큼 상당수 대중 목욕탕이 전기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충남도에 이어 세종시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모레 오전 6시까지 세종시 전역에 적용되며 행정 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충남에 발령된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는 내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예비저감 조치는 비상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입니다. 대전 서구청이 최근 보건소장의 의사가 아닌 보건계열 공무원을 임용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서구청이 내정자를 보건소장으로 앉히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어겼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서구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서구청은 신임 보건소장 임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세로남교회 세로남 커피숍 3천만 원, 주식회사 우리기술 500만 원,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인호건축 300만 원,
박재필 주식회사 동원유지 대표 2천만 원, 박준호 주식회사 키움 대표 2천만 원, 주식회사 SK바이오텍 1,200만 원, 논산계룡농협 가야곡지점 100만 원, 논산시 한우협회 100만 원, 논산부부치과에서 50만 7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유치전을 벌이면서 공모사업 전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 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8월 대전 MBC가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전세 사기 가담 의혹을 단독 보도한 공인중개사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5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인에게 무자본 갭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 임차인을 모집해준 혐의로 60대 공인중개사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임대인과 거래한 또 다른 60대의 공인중개사도 선순위 보증금 등을 속이고 중개 수수료를 최대 2배 높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세종시 부강면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2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3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5억 6천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3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특구 펀드를 조성해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펀드는 오는 2025년까지 약 2,3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4개 펀드 가운데 두 번째로 대덕특구를 비롯해 천안, 아산, 강서특구 등 중부권 특구 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7년 이하 초기 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넓혀 다양한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펀드는 지금까지 9개가 조성돼 약 3,80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세종시와 대전시에 적용해온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가 내년에는 공주와 충북 청주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난 세종시와 인근 지역 간 광역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시권 환승 할인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간선 급행버스 BRT나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기본 요금을 내면 추가 요금 없이 환승할 수 있습니다. 환승 할인제 운영에는 세종시와 대전시, 공주시 등의 출연금 31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국방부는 이 교수를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시켰으며 이 교수는 국군 대전병원의 진료 역량은 물론 군이 추진하는 원격 진료와 응급 의료체계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을 넘어 기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 등을 살려냈으며 닥터 헬기 도입 등에 기여했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에너지 자립률이 75%에 이르는 친환경 마을이 조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 상리 상생마을은 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한 뒤 77억 원을 들여 31가구 규모의 국민 임대주택을 건립했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건축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